안녕하세요. 사포자를 위한 통합사회 10분 안성 벨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복의 의미와 기준이라는 주제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복이란 무엇일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시나요? 저는 한간 오후에 카페에서 시원한 커피를 마신다던가 날씨가 좋을 때 가족들과 산책을 할 때면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우리 사회교과에서는 물질적, 정신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과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물질적 가치라는 거는요, 의식주나 지위, 경제력 가치, 뭔가 눈에 보인다던가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물질적 가치라고 하고요. 정신적 가치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우정이라던가 사랑이라던가 아니면은 자아실현 같은 것을 정신적 가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추구될 때 느껴지는 만족감과 즐거움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요, 물질적 가치만 추구한다고, 아니면 반대로 정신적 가치만 추구한다고 우리가 만족과 즐거움을 온전히 느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와의 우정만 잘 지킨다고 완전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기본적인 의식주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경제력을 얻는다고만 해서 아주 만족하고 즐겁다라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우정이나 사랑 같은 정신적 가치도 같이 추구가 돼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물질적, 정신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때 얻어지는 만족과 즐거움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중요점을 두는 포인트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그리고 당연히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와 지역마다 달라지는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개로 시대를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선사시대, 고대 그리스 시대, 헬레니즘 시대, 서양 중세 시대, 산업화 시대, 현대 시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각각의 시대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각의 시대에 따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 시대의 배경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사시대는 아무래도 생존이 중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연재해라던가 사나운 야생 동물에 의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단 생존하는 것, 일단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중요한 존재의 목적이었어요. 선사시대의 행복은 자연재해나 사나운 짐승 등을 피하고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는요, 지혜가 아주 많이 강조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철학이나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지혜와 덕을 얻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를 탐구하는 것이,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헬레니즘 시대는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시기에는 전쟁과 같은 사회적 혼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꿈꿔 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내가 평안하게 안정되어 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중시하고 안정을 얻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여겼습니다. 다음으로 서양 중세는요, 신이 중요시되고 신앙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행복의 기준은 종교적 절대자나 군주에게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말씀, 가르침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 절대자나 신이 세운 군주에게 복종하는 삶, 그거에 따르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가 바로 서양 중세 시대였습니다. 자, 산업화 시대로 넘어오면은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경향이 심화되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물질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풍요를 누리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시민운동을 펼치고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행복의 기준은 주관적 만족감입니다.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죠. 특히나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행복의 기준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행복하다라고 딱 일반화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각자 상황에 맞는 그 주관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을 좀 나눠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4가지 지역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자, 물이 부족한 지역이 있습니다. 건조 기후 지역이라던가 지금 사막화가 진행 중인 그런 지역은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의 기준이 되겠죠.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 갈등이 잦은 지역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내전, 지역 간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는 평화와 안정을 되찾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겠죠. 전쟁과 분쟁을 멈추고 평화와 안정을 되찾는 것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이 멈추고 분쟁이 멈추고 평화를 되찾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경제적 발전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경제적 발전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치나 경제적 상황이 안정된 지역,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정치적으로도 평화로운 나라,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간의 소득 불평등이 해결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가와 문화생활들을 향유하며 다양한 삶의 경험을 쌓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행복의 기준은 지역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끝으로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는요. 행복은 수단이 아니라 바로 목적이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살면서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고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살을 빼거나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롤에서 승급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바라기도 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행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나는 기쁘고 만족감을 느끼고 다시 말해서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 앞에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이런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행복하게 만드는 이 앞에 것들을 행복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행복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목적이 되고 본질이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들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낼 때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나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본질은 목적은 같지만 그 수단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성찰입니다. 이 성찰이라는 거는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만족감을 느끼는지 아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는 게 바로 행복이잖아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그 어떤 상황, 행복을 위한 수단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낼 때 행복을 느껴요. 다른 누구는 공부를 할 때 좋은 성적 얻을 때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지 아는 것, 그거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성찰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성찰을 해야지 타인과 단순하게 비교해서 행복을 판단하지 않거든요.
누구는 돈을 많이 모아서 엄청나게 좋은 집을 사는 거에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면은 괜히 다른 사람이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는 것에 비교해서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을 돕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런 것에 행복을 느낀다라면은, 그런 것을 성찰을 통해서 깨닫는다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서야 되고,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꾸준한 성찰을 해야 됩니다. 이 성찰을 통해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물질적, 정신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5가지 방법을 기억하고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학습한 내용이 한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니 여러분들도 영상을 멈추고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